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유럽연합의 국경 간 디지털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럽연합은 2010년 초부터 디지털 싱글마켓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간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유럽연합은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국경을 다 없앴지만 온라인상으로는 국가별로 법제도 환경이나 기술 인프라 이러한 등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는 디지털 국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럽연합은 이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4년에 eIDAS라는 규정을 발표하였고, 그리고 14년에 CEF라는 Connecting Europe Facility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지금 디지털 싱글 마켓을 위한 법제도 및 서비스 인프라를 완결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 eIDAS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IDAS란 전자신원 확인과 인증 및 신뢰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말하게 됩니다. 유럽연합 상임위는 14년에 이 규정을 제정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거쳐가지고 현재 상용 서비스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eIDAS 규정은 크게 전자신원 확인과 신뢰 서비스라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전자신원과 관련된 규정, 그리고 오른쪽에 신뢰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 해서 신뢰 서비스 같은 경우는 크게 5개의 어떤 신뢰 서비스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그 왼쪽에 있는 전자신원 확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원 확인은 유럽 국가별로 그리고 국가 내 기관별 매체별로 이제 다양한데 이를 상호 인정 그리고 인식하기 위한 체계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EU 국가 간 전자신원 확인의 어떤 상호 호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 확인과 관련된 어떤 보증 수준을 크게 3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낮음과 상당, 높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전자신원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 신원 확인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의 중요도에 맞춰 가지고 어떤 중요한 업무 같은 경우는 높은 수준의 전자신원 확인을 요구를 하고 낮은 서비스나 낮은 서비스 업무 같은 경우는 낮은 전자신원 확인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신원 확인은 전자서명과 이제 별개입니다. 그건 사실 공인인증서 때문에 전자신원 확인과 전자서명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두 개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신원 확인과 관련된 통지 및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전자신원 확인은 각 국가별로 서로 상호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통지와 동료평가, 통지라는 3개의 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는 해당 국가가 유럽연합 사무국에 자신의 eID 체계를 통지할 의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단계이고요. 동료평가는 eID 체계를 사전 통지한 국가가 타 국가에 대해서 해당 eID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통지는 동료평가를 이수한 eID 체계가 유럽연합 사무국에 의해서 정식으로 승인되고 이를 이제 관보에 등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ID를 통지한 국가는 총 15개 국가가 됩니다. 유럽연합이 지금 이제 27개국이 있는데 15개 국가가 통지를 완료했고
12개의 나라는 지금 현재 통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EID 체계가 한 개인 곳도 있지만 여러 개의 그런 EID 체계를 통지한 국가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 간의 EID가 어떻게 상호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A 국가와 B 국가가 있습니다. A 국가를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B 국가를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중국의 공공조달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중국의 공공조달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의 인증서가 유효한지를 EIDAS 노드를 통해 가지고 이를 한국의 인증서 발행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한국의 인증서 발행기관은 이 인증서가 유효함을 통지를 해주고 그러면은 중국의 공공조달 사이트에서는 이 한국 기업을 로그인 접속을 허락하고 그리고 입찰이나 구매 조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게 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이 페이지는 EIDAS 노드 개발 현황을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연합 국가별로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지금 개발 현황과 EID 수신 가능 국가와 EID 송신 가능 국가를 표로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인 사례로 일단은 에스토니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 EID 수신 가능 국가가 벨기에,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독일, 라트비아 이러한 국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EID를 송신할 수 있는 국가들도 오스트리아나 벨기에, 크로아티아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자신의 EID를 송신도 할 수 있고 이제 수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까지는 이제는 이제 EIDAS의 신뢰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뢰 서비스는 5개의 인증 및 신뢰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효력 규정과 요건, 관리 감독 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의 신뢰 서비스가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요. 16년부터 개시를 하였고 현재 216개 서비스가 인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신뢰 서비스는 고급 또는 인증 체계를 둬서 신뢰 서비스의 신뢰 수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간단히 구분하자면 전자서명이 있고요. 전자서명은 단순, 고급, 인증 이 3개의 신뢰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인장도 전자서명과 이제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자등기배달 서비스와 전자타임스탬프는 일반과 인증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웹사이트 인증은 인증이라는 그런 단 하나의 그런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전자서명의 신뢰 수준이 인증 단계의 경우에는 증거가 불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단순 단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EIDAS의 인증 및 이제 신뢰 서비스는 2단계의 이제 신뢰 메커니즘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 정도의 신뢰도가 있으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 주도의 인증이라는 별도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1단계 신뢰 메커니즘은 법률상 네거티브 효력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인 방지나 무결성 등이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된 기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인장, 전자타임스탬프, 웹사이트 인증은 PKI 인증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을 담보를 하고 있고요. 전자등기배달 서비스의 경우에도 배달 증거를 자동 생성 보관함으로써 증거 능력과 관련된 신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신뢰 메커니즘으로는 정부가 이 신뢰 서비스 제공 기한을 인증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함으로써 인증된 신뢰 서비스에 대해서 법적인 추정 효력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사무국은 인증된 신뢰 서비스 제공 기한에 대해서 관리 감독 및 책임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및 신뢰 서비스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뢰 목록은 신뢰 목록을 통해서 통합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지금 현재 인증된 신뢰 서비스 기관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216개의 신뢰 서비스를 지금 현재 인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페이지는 신뢰 서비스 목록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이제 페이지인데, 유럽연합 사무국은 다양한 신뢰 서비스들 간 상호 운영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뢰 서비스 및 기관들의 목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다스 같은 경우는 전자신원 확인과 5개의 신뢰 서비스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다스 규정은 8개의 하위 규정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다스 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크게 전자신원 확인 같은 경우 4개의 그 하위 규정이 있고요. 신뢰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4개의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다스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이 하위 규정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다스 관련된 기술 규격 목록인데요. 유럽연합은 이제 표준화 기구, 이제 CEN이나 ISO, 오아시스 등을 통해서 기술 규격을 이제 개발 및 공개하고 있고, 시스템 및 서비스 간 상호 호환성을 이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전자신원 확인 같은 경우는, 이 아이다스 상호 운영 메시지 포맷이나 상호 운영성 아키텍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 규격을 마련하고 있고요. 전자서명 그리고 전자등기배달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각각의 기술 규격을 개발해서 서로 간의 상호 호환성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 아이다스 규정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요. 지금 이 페이지부터는 CEF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EF는 EU는 유럽연합은 해운 국가 간 디지털 싱글 마켓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을 14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커넥팅 유럽 퍼실리티라는 유럽 설비 연결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크게 물류 인프라와 통신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로 이제 구분하게 되었고, 통신 인프라의 이제 하위로 광대역 통신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는 크게 또 분야별 특성 DSI와 빌딩 블록이라는 체계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CEF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는 이제 주요 특징으로는 이 아이다스 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하나로 묶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이 아이다스 규정에 기반하는 신뢰 서비스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저는 전자신원 확인이나 전자서명을 빌딩 블록 서비스에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 블록 서비스와 분야별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를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ID나 e시그네처, e딜리버리, 블록체인과 같은 빌딩 블록 서비스는 이제 공공 조달이나 e헬스, 오픈 데이터와 같은 이제 다양한 분야별 DSI에서 이제 재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효율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진행 중에 있는 이제 프로젝트와 신규 프로젝트를 좀 체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개의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세부 프로젝트 목록을 표로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분야별 특성 DSI와 빌딩 블록과 빌딩 블록 구분해서 표형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빌딩 블록 같은 경우는 이 각 분야별 특성 DSI가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빌딩 블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eID나 전자서명, 그리고 전자배달 서비스, 전자송장, 이러한 서비스들이 각각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부분인데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빌딩 블록을 통해서 분야별 DSI의 구축을 용이하게 하고, 그리고 분야별 DSI 간, 그리고 특정 DSI 내 기업 간 상호 호환성을 제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와 관련된 빌딩 블록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뭐 비즈니스 등록이나 오픈 데이터 뭐 이러한 각각 분야별 DSI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크게 사례로는 이제 전자송장 서비스를 하나를 예로 들었는데요. 유럽연합은 이제 모든 회원국 및 계약기관이 전자송장을 이제 활용하도록 이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지침을 통해서 모든 회원국 및 계약기관들이 유럽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송장을 수령 및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13개 국가가 국내 법제화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13개 국가가 법제화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 유럽연합 내 이제 국경 간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최근 동향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포털을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서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 포털을 개설 및 운영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연합 신용카드를 지금 발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규정 2019-1157을 통해 가지고 유럽연합 신용카드 EU ID 카드 발급을 2021년부터 이제 내년부터 이제 추진하려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신용카드는 이제 여권 대신 유럽연합 내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의 설계 및 보안 기능을 이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제 판독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카드 소지자의 얼굴 이미지와 상호 운영이 이제 가능한 디지털 형식의 어떤 두 개의 지문이 포함된 저장 매체를 포함하게 되는 그런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EIDAS 규정을 이제 국제 규범화를 하려고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는 단계인데요. 국제상거래법 위원회라고 울시트랄의 전자상거래 작업반에서 EIDAS 규정의 국제 규범화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IDAS 규정이 유럽연합 내에서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전자상거래 작업반 회의에서 이 초안을 작성을 하였고, 이 최근 회의에서 이 초안 자체를 일부 수정사항과 함께 승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초안을 살펴보면은 제1장에서는 일반 규정, 그리고 제2장에서는 신용관리, 그리고 제3장에서는 신뢰 서비스, 제4장에서는 국제적 측면이라는 부분을 해가지고 총 27개 조항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EIDAS 규정과 약간 유사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국제 규범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회원 국가들의 EID 도입 및 확산을 좀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전자신원확인 체계가 좀 도입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고, 현재 이제 27개 회원국가 중에 15개 국가만 지금 이제 통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업적으로 지금 사용되는 전자신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는 전자신원 확인 로드맵을 제안하고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IDAS 체계를 개선해서 회원국 간 일관성 및 상호운영성을 증진시키는 지침을 마련하고, 그리고 EIDAS 규정의 범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를 하고 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그리고 유럽연합 디지털 신원이라는 EU 아이디를 도입해서 유럽 경제지역 내 시민들이 공공이나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유럽연합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워싱턴과 이제 브뤼셀에 이제 사무실을 두고 있는 데이터 혁신 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민간 부문 이해 당사자들이 표준을 개발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할 경우에 잠재적인 서비스 제공자의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EU ID 개발이 유럽연합의 어떤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간 부문이 참여해서 EID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발행하는 EID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수록 허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그러한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의 EIDAS 규정은 사실 GDPR, 개인정보 보호 규정만큼 중요하고 파급력이 높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EIDAS 규정은 국경 간 디지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법 제도 및 신뢰 서비스 인프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및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EIDAS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글로벌 확산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주도적인 대응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EID, 전자신원과 관련된 명확한 법 규정 및 수단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유럽연합 CF 프로젝트의 어떤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CF의 어떤 그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프로젝트는 사실상 유럽연합의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통 빌딩 블록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산업별 디지털 서비스로 국경 간, 산업 간, 기업 간 상호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및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간 추진했던 유럽연합의 어떤 그 경험과 산출물, 그리고 시행착오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경 간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법 규정이나 기술 개혁, 이런 다양한 산출물이 개발 및 공개되었기 때문에 참고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 부문 서비스 사업자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 서비스만이 아닌 민간 서비스 부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간 맺어온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등을 기반으로 해서 타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이나 진출을 할 때 이러한 그 유럽연합의 경험이나 산출물, 시행착오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EIDAS와 관련해 가지고 참고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 정도의 그런 참고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이 참고자료를 살펴보시면은 좀 더 EIDAS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 사이트도 같이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고 싶을 때는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IDAS 공식 사이트와 그리고 CF의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공식 사이트, 그리고 EIDAS 통지 현황이나 신뢰 서비스 목록 사이트 등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제가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나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이제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더 이제 알고 싶거나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연락처로 전화나 메일 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